그러면 일단 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지금 제목이 생기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게 한 시간 반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잡았어요. 토픽을. 뭘 잡았냐면 동사로 잡았어요. 그래서 동사가 바뀌었을 때 문법에서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근데 보통의 경우 문법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직접 써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장선 교수님이 나눠준 2장의 페이퍼는 답이에요. 일단 덮어놓으시고 네, 일단 2장의 그것은 답이에요. 그래서 좀 덮어놓으시고 일단 그 슬라이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신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답이니까 이제 쓰면서 문법과 그다음에 직접 문장을 써보는 걸로.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재학생분들은 제가 첫 학기에 처음에 지난 학기에 첫날 또 좀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좀 혹시 겹치면 어떡하나. 네, 그래도 괜찮죠, 제 강의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준비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러니까 영어 문장 구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근데 보이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사실은 제 컴퓨터상에서는 글씨가 예쁘게 나왔는데 이게 버전이 다르다 보니까 학교 컴퓨터 오면 조금 글이 틀려지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슬라이드는 제가 예쁘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그 능동적인 학생의 자세 정말 중요하죠?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읽어볼까요?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위의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아주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문장은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문장이 복잡하죠. 토익 시험 한번 보면 문장 구조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뜯어보면 이거를 벗어나는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에 놓고 여러분이 계속 그 문장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이들은 문장의 오타가 났네요. 이들은 문장의 순서와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고요. 주어는 주어 자리가 있고 동사는 동사 자리가 있고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가 있어요. 자, 목적어 자리를 앞으로 보내서 주어 앞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동사 자리, 목적어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정해진 자리예요. 틀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저기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를 해서 이 자리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 그러면 자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법과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어. 자, 단어가 이 세상에 몇 단어나 있을까요? How many words? 단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아시는 분?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고 지금. 황당하죠? 단어 수 몰라요, 우리. 솔직히 몰라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수많은 단어들도,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자, 우리 2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1차 그룹, 2차 그룹. 한 번 더 나눈다면 우리 재학생 그룹. 그쵸? 자, 이렇게 이 정도 인원 중에서도 이렇게 캐테고라이즈가 나눠지는데, 캐테고리가 생기는데, 그럼 그 수많은 단어들을 나눠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몇 개요? 8개. 그게 보통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팔품사예요. 사실 이 팔품사는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품사를 잘 안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팔품사를 잘 이해하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팔품사 몇 개인지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 제가 여러분을 당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오래간만에 듣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순서와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팔품사들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사는 어디 들어갈까요? 네, 또 어디에 들어가죠? 목적어 자리도 들어가죠. 대명사는요?
똑같이 주어랑 목적어 들어가죠. 왜냐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애잖아요. 대신하는 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형용사는 어떻게 하죠? 네,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명사 앞과 뒤에서 쓰이면 되는 거죠. 대신 명사가 들어가는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진 않아요. 그냥 형용사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요. 말 그대로 애드버브죠. 동사 의미를 더해주는 거. 아니면 부사는 동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 같은 부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도 의미를 더해주고 얘는 의미를 더하여주는, 덧붙여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의식하지 않고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자기도 팔품사 중에 하나라고 규칙이 존재하죠. 그쵸? 빈도부사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 앞에 그 다음에 비동사 동사 뒤. 그쵸? 그래서 그걸 외우는 연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어떨까요? 전치사 공부 혹시 따로 열심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look일 경우에 look at, look over, look into 다른 뜻이라는 거 쓰이는 거 take into 할 때 into 동사에 붙여서 공부는 다 하죠. 근데 전치사가 얼마나 정말 전치사는 소중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야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짧은 문장은 누구나 말하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긴 문장이 힘들죠. 점점 길어지면서 힘들죠. 그러면서 펜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장을 길게 쓰는 가장 최소 단위가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인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전치사 명사거든요. 더 길게 쓰고 싶어요? 전치사 명사 또 붙여줍니다. 더 길게 쓰고 싶어요? 전치사 명사 또 붙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장 기본인 얘를 써야만 그 다음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못 쓰면 그 다음을 못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기초적인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할 때 단순히 이 문장에서 틀린 걸 찾아내는 것에 연습했었던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래머라는 것은 내가 문장을 하고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접속사는 어떨까요? 접속이잖아요. 말 그대로 접속. 제가 이거 할 때 옛날에 그 한석규하고 심은하가 났던 영화 접속이랄 때 제발 그 예는 들지 말래요. 굉장히 올드해 보인대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했네요, 벌써. 자, 접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주고 단어와 단어를 접속시켜주고 구와 구를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기본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으면 접속사는 보통 여기 앞에 붙죠? 그리고 나서 뒤에 컴마하고 다시 또 무슨 순서로 갑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얘가 영어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제가 나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주어 자리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동사 자리에서 동사, 조동사, 시제, 수혜일치. 자, 목적어는 똑같죠? 그 다음에 더 길게 쓰고 싶어서 전치사, 명사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명사, 동명사, 명사절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지금 명사가 쓰였는데 명사 자리에 사실 다른 데는 다 투부정사가 있는데 지금 전치사 다음에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차피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동명사라고 외웠죠.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쓰는 걸까요? to. 바로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가 부딪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부딪히거나 반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생긴 게 동명사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요즘은 동명사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저는 못 읽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거 준비하는 걸 보고 타임지에 한 작년에 나왔대요. 타임지에 그 투부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장에서 네, 그런 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고 동명사를 이해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부분, 요게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어 자리에 명사 단어 하나 쓸 때, 목적어 자리에 단어 하나 쓸 때 어때요? 훨씬 더 짧고 쉽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동명사를 씁니다. 자, 자리는 바뀌지 않고 쓰이는 문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혐오하는 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도 혐오스럽고 남이 써놓은 것도 혐오스러워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명사절도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또 명사절도 있고요. 명사 자리에 또 명사절도 있어요. 이러면 더 길어지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가장 상담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그래도 좀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실 때는 완성된 문장을 보시거든요. 학교 교재 내용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교에서도 기초적인 수업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기초문법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특강도 해드리고 또 영상도 올려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마 이 부분을 근데 극복해야만 또 그 다음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요 패턴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 문법들이 여러분 집에 문법책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죠? 한 권이 아닐 거야, 아마. 이게 공부를 새로 시작하면 다 뭘 사냐면요, 책을 먼저 사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책을 먼저 사요. 그쵸? 근데 집에 가보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쵸? 책 버전만 달라졌거나 컬러만 달라졌거나. 그쵸? 그러면 근데 문법 내용은 어때요? 같아요. 안 바뀌어요. 문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저자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뀌고 책 표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집에 가서 한번 갖고 계신 책에 리딩 교재나 이런 거 있으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요 패턴을 벗어나는 거 없어요. 물론 분사 구문을 해서 뭐 접속사 문장을 ing화 시킨다던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요 기본 패턴에서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본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쓸 준비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글씨 쓰면 항상, 제가 사실은 파고다에서 한 10년 정도 라이팅 강의를 했어요, 중급 영작 강의를. 근데 수강생들이 오는 첫날 제가 패러그래프 3개를 주는데 거의 문장이 한 100문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개 패러그래프 주면은 한 패러그래프에 보통 문장이 한 30개 문장 되거든요. 이제 이어지는 걸 쭉 쓰는데, 쓰면서 다들 하는 말이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래서 왜 쉬냐면 팔도 아프고 문장도 잘 힘들고 그 다음에 문법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어깨도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거를 보는 게 힘들면 차라리 우리가 작은 단위서부터 넓은 단위까지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도 그 방식대로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제가 동사는 여러 번 변신하여서 문장에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PDF 한번 제가 드린 자료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에는 아마 복사가 다 돼 있을걸요? 정답이 있죠? 네. 자, 첫 번째, 단어가 변신을 하면 일단은 동사는 뭘로 변신합니까? 처음에? 과거로 변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변신할 수 있나요? 투부정사로 변신을 하죠. 또 뭘로 변신할 수 있나요? 동명사로 변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형태는 몇 개일까요? 동사의 형태.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늘 점심에 뭘 먹을까를 저는 생각은 해봤어도. 동사의 형태는 2개예요. 현재와 과거. 자, 우리는 보통 세트로 과거 분사까지 외우죠? 자, 동사의 현재와 과거는 동사의 역할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사 자리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분사는 그 동사 자리에 단독 사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명사랑 쓰이거나 아니면 I'm happy, 그쵸? 저 행복해요. 비동사 뒤에 쓰이는 형용사처럼 I'm 뭐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I'm please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자리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의 형태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3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과거, 과거분사 세트로 외웠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좋은 거고 역할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변수는 4개입니다. 오늘 요걸 다룰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자,
요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제가 라이팅 첨삭하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학생이 쓴 게 틀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틀려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코렉션을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리고 사전을 다시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자, 규칙 변화. 자, 보시게 되면 ed 붙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y를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이죠. 오래간만에 듣죠?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자, 라이팅에서는 벌써 스펠링이 틀리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스피킹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얘는 그냥 ed가 붙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규칙 변화 볼까요? hit 똑같죠? 자, 얘네는 다 똑같은 애들. 그런데 요거는 보통 형태가 같이 다변하는 애들. 얘네 같은 경우는 현재와 과거와 과거분사가 같은 패턴 애들. 그리고 요거 발음할 때 보통 자, 요거 발음이 뭐예요? 네, 요거는 어떻게 읽어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가끔 heared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마 알아들을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착각해요. have pp 형태를 쓸 때 have become을 써야 되는데 have became을 쓰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따져요. 막 저도. 왜 틀려요?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become, became, become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게 되면 즐거움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계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즐거움을 느끼다가 내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가요. 그러다가 또 막 상승이 느껴지면 또 기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쁨과 좌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보면 현재와 과거 분사가 같은 형태고 과거가 아예 달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과거 분사들은 동사의 분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beat나 here 다음에 ing를 붙이게 되면 현재 분사가 되거든요. 그 현재 분사도 동사의 분신인 거죠. 원래 그래서 분사는 분신이에요, 동사에. 그래서 결국 동사를 모르면 뭐도 모르는 거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모르는 거고 내가 라이팅을 하거나 스피킹을 할 때 형용사만 알고 있는 거랑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사실 리스트가 한 3장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미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없으면 저한테 요청해 주세요. 요청하는 사람은 시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실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항상 리핏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너무 유창해요. 근데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유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렇게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여기서 영어를 안 하면 까먹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 했던 거 아주 간단해요, 요거는. 자, 우리들은 제가 드린 답에 지금 슬라이드가 6번이죠? 자, 혹시 정말 생각이 안 나면 살짝 컨닝도 하시고, 하셔서,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탁 지금 써볼까요? 네.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히트 쓰셨구나. 자, 지금 제가 똑같은 문장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 동사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같아도 글이 달라지는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제가 예시로 hit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셨구나. 만약에 어택을 드렸더라면 다 어택을 쓰셨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뭐 또 생각해보니까 비트도 그런 뜻인데 그러면 내가 또 비트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같은 문법에 같은 자리지만 단어 선택에 따라 글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과거형일 경우가 현재형일 경우가 제가 동사 드린 것처럼 라이팅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다 생각하셨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패턴이 다 뭡니까? SVO, 주어, 동사, 목적어죠? 네. 자,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요게 지금 보면 to 부정사인데 이 부정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to 부정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통 to infinitive라 그러죠. 무한하죠. to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동사의 개수를 모른다 그랬죠? 단어의 개수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개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해요. 그래서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정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자, to 다음에는 동사는 조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to can, to must, to should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것만 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동사는 to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미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첫 번째 의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것이나 기. 얘는 명사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뭐뭐 할 하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은 뭡니까? 부사고요. 뭐뭐 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정의 원인이죠. 부사죠. 진짜 이걸 풀다니 정말 천재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이 강의실 너무 좁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해요. 떠오르는 문법. 똑똑하시네요. 그걸 대답하다니 정말 영리하세요. 그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어디로 갑니까? 요 표현을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enough to 블라블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요거를 보통의 경우처럼 to 부정사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이팅을 하거나 스피킹을 하려면 뜻을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뜻이 영어에 무슨 문법과 일치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파고대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질문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쓰는데 단어는 다 찾아놨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온갖 것을 다 본 것 같아요. 은행 안전에 관련된 계약서, 그다음 저희 남의 기밀 문서 다 보듯이, 그리고 컴퓨터 그 매뉴얼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 업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업무, 그다음에 비서이신 분 업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제가 단어는 다 찾아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배열은 뭐냐면 순서와 자리예요. 결국 문법 순서와 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한국말의 요 뜻이 요것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명사적이니 형용사적이니란 말이 할지 않더라도 바로 영어로 옮길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기대되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뭘 줄지. 라이팅을 해보는 거죠, 이제. 네. 자, 보시게 되면 근데 요거는 제가 요 to 부정사 파트만 조금 살짝 이렇게 문장을 좀 쪼개놨어요. 자, 여러분, 섬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없는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거 처음부터 다 쓰라 그러면 막 또 줄 거야 되잖아요. 요 쭉 긋고 여기까지 주어, 동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주어를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같이 한번 차분하게 해볼까요? 요게 한번 먼저 써봐요. 제가 요거를 해놨다는 얘기는 일단 요게 뭡니까? 주어랑 동사란 얘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스피킹을 하실 분은 스피킹으로 하셔도 되고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수경님이 쳐다보고 계시길래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쉬웠어요. 자,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거 먼저 써보세요. 가지고 계신 페이퍼나 종이에. 칸이 너무 좁죠. 공책들 하나씩 다 갖고 계셔서. 네. 뭐라고 쓰셨어요? 쓰신 거? 자, 쓰신 거 뭐라고 쓰셨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To leave the island 하셨어요? To leave. 일단은 떠난다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미했다 뭐 썼습니까? mean의 과거, mint 쓰셨죠? 네. mint 스펠링 mint 아니에요? 뭡니까? m-e-a, 뭐라고? 우리 꼬마 친구가 얘기해봐. M-E 뭐예요, 여러분? 네, M-E-A-N-T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섬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 아까 썼던 거에 그대로 붙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To leave the island, mint까지 쓰시면 되겠죠? 거기까지 쓰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어졌어요. 자, 섬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가진다는 것을.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쓰십니까? To leave the island meant 그 다음 뭡니까? 가진다. To have.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기에서의 to have가 해당되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섬을 4번. 섬을 떠난다는 것은 삶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To leave the island meant to have life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5번. 아까 썼던 거 이제 단어만 계속 넣으시면 돼요. 자리에 맞춰서. 자, 섬을 떠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의미 없는이 영어로 뭘까요? meaningless죠. 자, 그러면 그것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거의 다 완성됐죠? 거기에 마지막에 뭐가 붙었습니까? 6번에 그들에게 for them이 붙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긴 문장이지만 결국 순서는 지금 여러분이 쓰셨던 그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 순서와 자리만 잘 체크하시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제가 뭘 하나 넣었는데, 문장을 했는데, 자, 여기는 제가 아까 투부정사가 겉과 기,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는 제가 어떤 걸 넣은 걸까요? 이 문장에는 제가 여러분이 어떤 걸 연습할 수 있도록 넣었을까요? 투부정사 중에 어떤 걸 연습하라고 넣었을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이거는 SVO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죠? 자, 한번 써보실까요? 나폴레옹 스펠링은? 한국말로 쓰세요. 자, 나폴레옹은 저도 봐야 돼요. 나폴레옹을 제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서. NAPOLEON. NAPOLEON. 이게 나폴레옹입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 사실이더라고요. 그 도시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지도를 찾긴 했었대요. 그 에피소드 읽은 것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나폴레옹은 도시의 지도는 아시죠, 여러분? 그쵸?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파리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썼던 문장에다가 재건설하는 거니까 리디자이닝이었어요. 대건설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지금 여러분이 썼던 거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되죠? 뒤에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부사 역할이니까. 부사는 붙여주는 거잖아요. 문장 전체 뒤에서 붙여서 문장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설하는 거는 건설하는 거 디자인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재건설이니까 디자인, 리디자인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자, 또는 다른 단어 쓰신 분 있으세요? 혹시? construct 이런 거 쓰셨을 것 같아. reconstruct. 네, 결국 같은 문장에 같은 자리에 같은 말에 같은 자리에 뭐만 다른 겁니까? 영어에 단어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우리 여러분 혹시 한국말은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여러 단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다 외우죠. 그래서 왜 같은 의미에 찾는 거 많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원어민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서강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너무 짜증난대요. 그래서 뭐가 짜증나는 거냐면 아는 선생님 남편이었어요. 아까 장소영 교수님 남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어를 졸업은 했는데 한국어 많이 늘었니? 그랬더니 많이 안 늘었대요. 너무 힘들대. 한국어 짜증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짜증나냐? 그랬더니 왜 단어가 하나밖에 없냐는 거죠. 한국말은 대부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는 여러 개가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다른 거 돌려 쓰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너는 그 하나도 외우기 싫으냐. 우리는 여러 개를 외운다.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그거 아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가 저기 있다가 그렇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한국말로 귀에다 대고 아직 한국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날 싸웠나 봐요 둘이. 그래서 선생님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영어도 바보고요. 쟤도 바보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도 웃겼어요. 매일 이제 그 중고등학생이거나 어린 레벨의 학생들을 영어를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원어민인 자기도 어휘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어휘를 알아요 또. 그래서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그래서 이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미국말에. 근데 이만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하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못하면 자부심이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근데 사실 영어를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해도 설명은 잘해요.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만큼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과 자리만 잘 아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서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VO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붙이는 거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쵸? 이 정도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이 셀프 스터딩 하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이거는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여기다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상황을 여기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내가 표현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외웠던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 적용해서 공부를 하고 자꾸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꾸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연애 기간 동안 그쵸? 우리의 관계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패턴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쓴 문장의 구조는 맞아요. 단 단어 선택의 적절함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네이버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말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온라인 사전들이 다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응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러분은 저를 만나게 되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이거 문장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너무 간단하죠? 근데 한번 써볼까요? 1, 2, 3 간단하지만 한번 써볼까요? 제가 간단하지만 여러분한테 순서대로 쓰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쓰는 거는 내가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연습할 수 있지만 이걸 스피킹해서 말을 하려면 어떻죠? 시간도 없고 빨리 바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말하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원어민하고 대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 교수님들하고 많이 인터랙션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과 하는 대화는 거의 한정적이겠죠. 그래서 주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켜놓고 자막을 안 보고 계속 듣기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대사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어 연극을 한번 해볼 그래서 계속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고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시간 될 때마다 그럼 처음에 영화 하나가 한 2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느낌이 제가 체감적으로 1시간 40분짜리 영화가 2시간 반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근데 2번, 3번 듣고 나중에 들으면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나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리는 발음이 있어요. 그거는 대본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대본을 봤는데도 그 발음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요거 쓰셨죠? 자, 제가 왜 이거, 자, 요거 저는 행복합니다. 영어로 뭐죠? 해피는 품사적으로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형용사죠.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부사죠. 결국 형용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투부정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동사를 활용한다면 동명사도 사실은 안 되죠. 동명사도, 그쵸?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만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I'm happy to mee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I'm happy to meet you가 되겠죠? 근데 요거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I'm happy because I met you. 제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죠. 자, 아까 우리가 말할 때 문법에서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문법 용어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요. I'm happy. 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라는 거는 바로 뭐죠? 이모션. 감정이죠. 그 감정의 원인을 쓰고 이유를 쓰려면 보통 접속사는 because를 쓰죠. 근데 그걸로 안 쓰고 뭘로 간단하게 쓴 겁니까? 투부정사로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용사 뒤에 붙여준 거죠.
그래서 부사가 같은 부사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 주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해 준 겁니다. 의미를 더해 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사이버외대 영어학부를 선택하셨다니 현명하십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문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가 그랬잖아. 이런 걸 대답하다니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세요. 이게 뭡니까? 자, 제가 판단했죠. 뭘 판단한 거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판단했죠. 판단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풀다니, 이거를 선택하셨다니. 그럼 결국을 했기 때문에라는 because나 필요 없이 뭐가 되는 거죠? to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명하다, wise, smart, clever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다 품사는 뭡니까? 이거 세 개는 형용사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뒤에 to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select cyber 한국 universi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사이버 한국 유니버시티 오브 포린 스터디즈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쓸 때마다 스펠링 한번 확인해요. 오브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여러분이 자,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You are 뭐 clever, smart 똑같은 단어 자리에 3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니 현명하십니다. 그러면 you are wise, clever, smart 쓰시고 뒤에 to 뭘 쓰면 되죠?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 choose 쓰시기 또 뭐가 있죠? select도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규칙을 하나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도 이것이 명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죠. 그래서 to choose English department. 그죠? to study English.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VO에서 벗어나지 않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동사를 투부정사화 시켜도 뒤에 같은 구조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To study English at COOPS.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줄이면 COOP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to study English at COOPS. 그쵸? 똑같죠? study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뭐가 되죠? English라고 하는 명사 목적어 들어가죠? at이라는 전치사 들어갔죠? COOPS라고 하는 명사 또 들어갔죠. 이게 문장의 순서인 거예요. 결국 라이팅을 하거나 영어를 내가 리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서와 자리를 잘 이해하면, 근데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이해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장 한번,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러면 쓰실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라이팅은 좀 마음이 여유로워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이걸 스피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봅니다. 동명사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자,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겁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 시켜서 동명사죠. 자, 그런데 동사 원형의 ing, 조동사를 제외하고 모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동사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러면 나는 몇 개의 동명사를 사용할 수 있나요? 10개. 그래서 결국은요, 문법은 제가 바뀐다고 했나요? 안 바뀐다고 했나요? 안 바뀐다고 했죠.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안 바뀌는데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문법과 우리 학우님이 알고 있는 문법과 우리 학우님이 알고 있는 문법이 다 똑같아요. 문법 실력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라이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글의 느낌과 수준을 결정짓는 거는 아까 제가 뭐가 결정짓는 거라고 했습니까?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생각해보면 단어는 다 섭렵하기가 힘들겠지만 문법은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자꾸 섭렵해라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다 성인학습자잖아요. 저렇게 우리 어린 친구 어디 갔어요? 네, 자고 있어요. 이런. 그래도 너무 기특한데요. 자, 근데
우리 저렇게 어린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물스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내고. 그리고 저런 친구들은 아마 미국에 한 달만 보내면 엄청 영어 많이 늘어서 올 거예요. 자연스럽고 어색해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저희는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문법 규칙을 좀 알면 스피킹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거나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문법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생각이 안 나나요 혹시? 자, 거길 떠올려 보면 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죠? 본문에 밑줄 친 것과 다른 용법을 하나 고르세요. 다 동감하네. 답은 못 찾았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용법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투부정사. 본문에 밑줄 친 투의 용법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막 찾아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만 적용하면 되죠? 뜻만 적용하면 돼요. 해석만 적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리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해석만 하면은 답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 최상급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같은 의미 표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친구들이 막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이게 해석을 하니까 한국말 의미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영어 공부는 정말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워. 자, 영어 공부만큼 어려운 과목은 없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과목도 영어 공부보다 어렵지 않아.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애니하도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외웠어요. 그냥 문장이 딱 시험에 나오는데 해석을 했어요, 그냥. 해석을 하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 같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골랐는데 저 잘 맞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법 규칙의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면 사실은 문장 파악이 가능하고 라이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피킹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대신 규칙을 알면 훨씬 더 스피킹도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의 ing가 동명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제외하고 모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동명사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느 자리로 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하나 또 어디에 들어가죠? 전치사 다음에도 들어가죠. 전치사 다음에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와 역할은 것이나 기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긴 하는데 동명사의 형태가 지금 동사 원형의 ing예요. 얘랑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제가 아까 한번 동사의 변신해서 소개는 했지만 뭐였죠 그게? 현재 분사죠. 자, 영어는 자, 동사 원형의 ing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스터딩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얘가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모르죠.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리에 넣어보면 알죠. 왜냐하면 동명사는 동명사 자리, 명사 자리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의 앞뒤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리가 그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시험이 그거예요. 밑줄 친 동사 ing 형태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열심히 외워요.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의미를 잘 알면 문법은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상당히 많이 접근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졸린 친가요, 여러분? 안 졸리죠? 네.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데 졸릴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또 프랙티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썼던 거랑 같죠? 근데 뭐만 바꿔주면 됩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썼던 to live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요? living으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삶을 가진다는 것에서 아까 우리가 to have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having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난간에 부딪혔어. 답을 못해 다들. 바꾸면 안 돼요. 왜? 이 의미하다라는 미래 동사는 투부정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저희 여러분 한번 제가 처음에 첫 페이지에 해드렸던 주어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부분 있죠. 거기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목적, 여기는 사실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세가 동명사를 앞에 쓰는 게 대세예요. 그치만 내가 글을 좀 더 포멀하고 좀 있어 보이고 딱딱하게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 맘대로 쓸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영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는 동사의 특징에 따라 외우셔야 돼요. want는 to를 쓰고 me는 to를 쓰고 enjoy랑 avoid는 ing를 쓰고 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거는 제가 외울까요? 여러분이 외울까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외우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어요. 까먹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한 번에 외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래 가사도 한 번에 안 외워지는데 노래 가사는 즐겁잖아요. 그래도 한 번에 안 외워.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것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상처를 가졌을 경우는 가슴에 빨리 와닿겠다. 그렇죠? 하지만 노래 가사도 한 번에 안 외워지는데 이 학습이 외워지겠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테스트를 하죠. 그렇죠? 근데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또 공부를 안 하고 아예 안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어요. 다음에 이제 저하고 학습을 하시게 되거나 하면 제가 중간중간 올려드리기도 하고 꼭 제 자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선생님한테 받은 거, 저 선생님한테 받은 거, 저쪽 학원 다니면서 받았던 거 뭐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아셨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저희 여기다가 성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험번호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우리 여기는 지원번호를 이쪽은 지원번호를 쓰셔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따로 이제 제가 저의 이렇게 고정 팬들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팬을 만들려고 저분들은 그냥 공부하러 왔는데 고정 팬으로 정해버렸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까먹어요, 또. 그쵸? 공부해야 되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짐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거기, 아이고. 잠시만요. 아까 그 자리로. 자, 동명사 연습하는 부분 있었죠? 네, 거기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제가 삶을 가진다는 거. 그럼 여기는 아까처럼 living만 바꿔주는 거고, 뒤에 있는 to have는 바꿔주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수다. 실시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conduct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C-O-N-D-U-C-T. conduct.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conduct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문은 영어로 뭡니까? survey가 되겠죠? 그래서 conducting a survey,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 뭐 어떤 분은 necessary를 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essential을 쓰기도 하시죠. 자, 같은 의미를 줬더니 단어가 다 달라요. 같은 자리와 같은 의미지만 영어 단어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의미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설문조사 실시 이런 거는 왠지 조금 다른 느낌의 영어 문장이잖아요. 그래도 결국 문법 적용은 하나. 그래서 우리가 무역회사 다녀서 내가 비즈니스 영어를 하고 싶던 아니면 내가 뭐 논문을 써야 돼서 라이팅을 하던 이메일을 쓰든 이메일 문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문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법은 하나예요. 다만 내가 비즈니스 단어를 선택하면 비즈니스 영어가 되는 거고요. 리서치에서 내가 필요한 전공 영어를 선택하면은 그게 되는 거고요. 저기 전자공학을 하게 되면 전자공학과예요? 죄송해요. 자, 컴퓨터공학이면 컴퓨터 용어를 선택하면 그래도 문법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예요. 저는 영어 교육에서 라이팅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영어 교육이면 저는 영어 교육에 있는 용어를 선택하고 컴퓨터공학 소리. 미안해요. 내가 전자공학과 남학생에 대한 슬픈 사연이 좀 있어요. 자, 컴퓨터공학. 자, 그러면 컴퓨터공학에 관련된 어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법은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운전자들은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자, 요 정도면 이제 문장 쪼개지 않더라도 쓰실 수 있죠.
아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뭘 쓰셔야 될까요? 네, drive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뭡니까? avoid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작용합니다. 자, avoid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자, ing. 그것을 대답하시다니 정말 영리하십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대답하시다니 정말 영리하십니다. 이게 즉석에서 영어도 자꾸 해봐야죠. 응용을 해봐야죠.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You are so smart to answer it. 그걸 대답할 때 정말 영리하십니다. 결국 영어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걸 하나 배웠네? 계속 내 상황에 맞춰서 영어로 말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avoid니까 사용하는 것 했어요? 그러면 뭘 쓰셔야 돼요? using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using 뭐를요? 모바일 폰이 되겠죠? 그런데 뭐 하는 동안, 아까 동안 배웠습니다. during이게 되겠죠? 그러면 during,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운전하는 거니까 driving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죠? 그쵸? 라이팅은 이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문장이 바뀌어도 제가 말씀드린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죠?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저 당황할까봐 안 하시는 거죠? 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듣고 계신 거죠? 네. 질문 없으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여러분, 자, 현재 분사는 제가 동사 원형의 ing, 패턴이 누구랑 같아요, 지금? 패턴이 누구랑 같아요? 아까 배웠던 문법 중에? 동명사랑 같죠? 자, 그러면, 자, 이 단어. 허구많은 단어 중에 꼭 이 단어만 써요. 항상 공부하시라고. 자, 이 단어만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뜻이 뭐가 되는 거죠? 공부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했다. 그것만 있을까요? 공부한, 공부되어진, 조금 더 자연스러움은 학습되어진. 그죠?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뜻을 갖는데 얘가 정확하게 공부했다인지 공부되어진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문장에 보내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또는 공부하는 것.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얘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일단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얘를 이해하려면 문장에 보내서 사용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동사 원형의 ing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동명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랑 겹칩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의 원형에 뭐를 붙이는 거죠? ing를 붙이는 거죠. 동명사도 그렇고 현재 분사도 그렇고. 근데 규칙이 하나 살짝 존재하죠. e로 끝나는 단어 아까 use 같은 경우는 e 빼고 ing 하셨죠? 그쵸? 그 다음에 e 빼고 ing 하고 그 다음에 hit이란 단어 아까 했었죠? hit. 걔에다 ing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죠? t 한 번 더 써주고 ing를 하죠. 왜냐하면 익숙한 거. 모음 플러스 자음은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ing를 붙인다. 네. 생각해보면 그거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걸 왜 필요한가 생각했을 거예요. 스피킹에선 상관없죠. hit 스펠링에 t 하나 더 들어가는지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라이팅에서 문제가 돼요. 라이팅에서. 스펠링이 틀린 거는 감점이에요. 토플 에세이를 시험을 볼 때 오차 범위는 좀 있어요. 0.5점 정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스펠링이 틀린 거는 계속 마이너스 점수가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스펠링이 더더욱 미스 스펠링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가 다 가르쳐줘요. 단어 틀려도 자동 고쳐지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고쳐지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원어민 교수님 중에 로버트 교수님이 있어요. 그냥 로버트 교수님 가끔 구박해요, 제가. 원어민을 구박해요, 제가. 뭐냐면 막 하다가 스펠링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귀가 좀 간지러우려나?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자, there를 쓰는데 소리 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쓰셨던 거죠. there
T-H-E-I-R 발음이 비슷하죠? 네, T-H-E-R-E를 써야 되는데 T-H-E-I-R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 맞냐고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스펠링이 그러니까 원어민도 틀려요. 특히 원어민들은 우리보다 스펠링을 막 외우진 않아요. 우리는 단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데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스펠링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자음일 경우에 끝에 자음 모음도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단모음은 뭡니까? 짧은 모음이죠. 자, 발음 기호. 오래간만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요 발음 기호. 요거 알파벳 I처럼 생겼잖아요. 이 발음이에요.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 장모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전을 통해서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음 기호를 보고 발음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저는 발음 기호가 편하더라고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요게 없는 짧은 이 거기에서 ing를 붙일 때는 t 한 번 더 써준다라는 거. 규칙이에요. 사실 그 규칙을 외워야 쓸 수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규칙은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많이 알면 나의 라이팅은 훨씬 더 정확하게 가는 코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넣었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What are you doing? 제가 What are you doing? are doing을 썼죠. doing이 현재 분사죠, 여기서. 왜냐하면 분사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비동사 다음에 뭐 씁니까? 형용사 쓰죠. 그렇죠. I'm happy 아까 많이 썼죠. You are smart 많이 썼죠. 그런데 그 자리 형용사 자리에 바로 분사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oing 그러면 we are studying이 되겠죠. studying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떠올려 보면 학교 시험에 밑줄 친 studying ing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가 바로 이 현재 분사냐 아니면 동명사냐를 물어보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걸 잘 이해한 사람은 문법을 잘 이해하긴 했지만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studying students. 그러면 students studying in the classroom. 뒤에서 앞으로 또 꾸며주겠죠. 그럼 결국 분사는 앞과 뒤에서 다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과거 분사는요. 동사의 과거형이나 또는 과거형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또 변형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설마 그거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ed 붙거나 y를 i로 고치고 ed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규칙이 hit 한다던가 그러면 break, broke, broken 한다던가. 자, 그러면 자, 의미와 역할은 수동적 의미예요. 자, 땡땡땡 되어지다 또는 땡땡땡 되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경우 I'm happy는 happy라는 형용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I'm pleased, 그쵸? I'm satisfied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뭘 쓴 거죠? 과거 분사를 가지고 비동사 뒤에 쓴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분사가 형용사 뒤에, 형용사 자리에 쓰이고 비동사 뒤에 쓰이는 거랑 같은 용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분사의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명사 앞에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이제 오늘 after listening to my class 제 수업을 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satisfied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은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자, satisfied students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제 수업은 만족감을 주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satisfying class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사람을 쓸 때는 ed가 되는 거고 아까 썼던 그 사물이나 사건일 경우에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집에 가서도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자, moved가 되겠죠? 자, 그런데 moving이죠. 제 강의가 감동을 줬다. 그러면 사실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앞과 뒤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가 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안 쪼갰어요. 이렇게 문장을 분리를 안 했으니까 한번 아까 썼던 것처럼 SVO를 하시고 바로 써보실까요? 네, 네, 잘 쓰셨어요. 왜냐하면 스펠링은 써보지 않으면 내가 정확하게 쓸 수가 없고요. 특히 이 스펠링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음들이 헷갈려요. 예, IE 뭐 이런 거 있죠. 도둑이 영어로 뭐죠? thief. 그러면 THIEF인데 EI인지 IEF인지.
convenience 할 때 VI인지 헷갈려요. VEI인지. 저도 매번 헷갈려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습하라고 했는데 제가 복습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고 열심히 복습하겠습니다. 근데 해도 꼭 그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 다 하셨죠? 어렵지 않게 하셨죠? 네. 밑에 줄이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네네. 그거를 people who study English 네. 하면은 That's right.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people study English로 해도 많은 거죠. 제가 지금 수경카구님이 한 걸 다른 문장으로 풀어볼게요. People who study라는 말 대신에 people who are studying이 가능하죠. are studying English. 그러면 who하고 are는 생략하죠. 생략하면 studying이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줄 수 있죠. 자, 우리가 배웠던 고전적인 문법에서 관계대명사의 주격과 비동사는 생략 가능. 그죠? 알고 보면 그 문법이 그 문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길게 쓰고 싶으면 풀어 쓰는 거고요.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줄여 쓰는 거고요. 포멀한 글에 갈수록 길게 쓰는 거고요. 그러면 자 현재와 그럼 현재 진행형의 문법 차이는 그럼 상관없는 겁니까? 문법상의 하자는 없는데 미닝이 살짝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늘 하는 거. 그죠? 늘 하는 거. 그런데 ing는 뭡니까?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는 거. 그 순간도 있고 그 근래에 하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다녀보니까 people who study people who study English 이걸 진짜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걱정했어요. 앞에서 가르쳐드린 문법 너무 쉽게 설명한 거 아닌가 지금 살짝. 자,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되셨습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마시다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죠. 마지막 정리로. 동사를 변신시켰을 때. 자, 보시면, 자, 이건 다 한국말이죠. 한국말은 마시다, 마셨다, 마시는, 마시기, 마셔진, 마시기 위해서, 마시기에, 마실 만큼. 자, 엄청 많죠? 자, 누구는 머릿속에 커피를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주스를 생각할 것이고, 누구는 맥주를 생각할 것이고. 그쵸? 자, 그런데, 자, 영어로 한번, 단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마시다, 영어로 뭡니까? drink죠. 그런데 마셨다는요. drink가 되겠죠. 스펠링을 여기서 물어보면 짜증나겠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시는은요. drink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시기는요. 에이. 마시기는 뭐죠? to drink 또는 drinking. 두 개 다 가능하죠. 근데 선택은 내가 주어 자리에 만약에 선택해서 쓴다 그러면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죠. 목적어 자리는 어떨까요? 둘 다 상관없을까요? 목적어 자리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죠. 목적어 자리도. 다만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동사 자리의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자, 여러분 거기 제가 드린 그 자료에다가 맨 앞에 그거 한번 적어주실래요? 생기초 문법과 작문 앞에다가 크게 써주세요. 동사의 특징을 잘 알자. 동사의 특징을 잘 알자. 영어는 동사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want라는 동사가 나오면 일단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 나올 수 있고 동명사는 나올 수 없고. 그쵸? 그런데 that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와요. 이게 이 단어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사의 특징을 알면 뒤에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ke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럼 뒤에 예측이 가능하죠? 목적어 올 수 있죠? 목적어 두 개나 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도 목적어가 오고 난 다음에 뭐도 올 수 있죠? 형용사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I make you happy.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his class makes you satisfied. 뭐 이런 거. 그쵸? 마음에 드시죠? 네, this class makes you satisfied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make라는 동사를 들으면 뒤에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문법을 많이 알면 사실 도움되는 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마셔진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스펠링을 생각나시죠? 스펠링. 갑자기 손을 떴어. 드렁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D-R-U-N-K-E-N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시기 위해서는요. to drink. 자, 여기서 마시기로 볼 때 이 마시기에도 to drink라 그랬고요. 마시기 위해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to drink라고 그랬어요. 똑같죠, 형태가. 근데 한국말은 참 친절하게 그래도 달라요. 영어는 똑같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다 자리와 역할에 따라 그게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잘 파악하면 리딩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라이팅하는 것도 좋아지고 스피킹도 좀 더 내가 긴 센텐스를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시기에 이거는 뭘까요? to drink예요.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죠? 이거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뜨거워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뜨거워요. This is too hot이죠. 그런데 뭐 하기예요? to drink입니다. 그러면 투투용법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ot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붙여줄 수 있는 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해서 그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happy 다음에 투부정사 쓰이고 smart 다음에 투부정사 쓰인 것처럼 hot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인 거예요. 굳이 안 외워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커피는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요.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마시지 못해요. 한국말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옛날 파고드 수업할 때 이거 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도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어요 라고 문장을 주면 다 투투를 써요. 근데 제가 마시기엔 너무 뜨거워요 하면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패턴화돼서 우리가 그 정형화가 된 거예요. 화석화가 된 거예요. 파슬리자이 그 발음이 생각이 안 나네. 넘어가겠습니다. 발음이 지금 생각이 안 나. 화석화. 그래서 이게 그게 되다 보니까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문장 뜻이 바뀌면 그 문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가 한글을 영어로 옮길 때 처음부터 그 단어를 다 옮기지 못하고요. 1차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미닝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뭐냐 하면은 걸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문장을 옮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가 받아들인 미닝하고 이 학우님이 받아들인 미닝하고 조금 차이에 따라서 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뭐뭐 하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o drink. 그 다음에 마실은 또 영어로 뭡니까? 이것도 to drink예요. 한국말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to drink예요. 결국 얘를 마실이면 딱 한국말 우리가 요거 우리말의 문법 용어가 따로 있는데 우리도 이게 형용사용 뭐 조사 이래가지고 쓰이는 말이 있어요. 전미어 뭐 이런 게. 근데 요 리을이 붙게 되면 보통 이게 우리도 꾸며주죠. 그러면 여러분 딱 하면 뭡니까? 마실 물, 마실 커피, 뭐 이렇게 마실 주스 얘기하죠. 그러면 대신 얘는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잘 나오네. 주스를 쓰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to drink가 앞에 오잖아요. 그럼 문장 완전 바뀌어버리죠. to drink 주스니까 주스를 마시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얘가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실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자리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to drink가 앞에 가냐 뒤에 가냐에 따라서 문장에서의 역할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실,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큼, 마실 만큼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뭘 쓸까요, 이거는? 얘도 to drink예요. 자, 여러분 저기 혹시 편의점 가서 맥주 사러 가면 이게 신분증 요구하나요? 예진 요구할 것 같은데? 요구 안 해?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좀 영해 보이면 요구를 해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그런데 you are enough old죠. You are enough old to drink beer. 그러면 비어를 마실 만큼 충분히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 그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도 보시면 you are enough 뭐가 되는 거죠? enough old죠. old라는 형용사죠. 얘한테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뭐를 썼습니까? 투부정사를 썼죠. 결국 형용사 뒤에 의미를 더해줄 때 다 뭐 썼어요? 근데 얘네 하나의 접속사로 바꾸면 딱 접속사 하나예요. because 고쳐주면 돼요. 너 because라던가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아까처럼 감정의 원인이면 because.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다니 너 정말 영리하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because를 써주게 되면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넌 영리한 거야. 그렇죠? 접속사가 이렇게 몇 개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말은 마시다, 마셨다 이렇게 달라지는데 몇 개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바뀌는 거를 영어는 지금 패턴이 뭐밖에 없어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끼껏해야 맛이 없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 하나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를 잘 이해하면 된다고요? 문장의 순서와 자리를 이해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문법을, 용법도 중요하지만 그 용법이 설명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용법이지만 용법, 사용법. 아, 내가 이 문법을 어디에 어떻게, 이 단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면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넓게 가지시게 되면은 훨씬 더 영어를 좀 이해하는데 덜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법 지식은 꽤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시고 나서 처음 시작할 때 라이팅을 쓰라고 할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을 잘라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순서대로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뒤로 가면서부터 연습하는 슬라이드는 제가 아예 한 문장을 드렸죠. 근데 어때요? 훨씬 더 파악하기도 쉽고 수월하고 단어만 알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하실 때도 이런 순서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의미가 되게 써야 원어민도 저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썼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문법적인 걸 잘 맞춰주면 그래도 의미 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개념을 두시게 되면 훨씬 더 문법과 작문이 수월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